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얘기하던 중에 방송이 뚝 끊어져 버렸거든요. 오늘 11시 반입니다. MBC에서 방송이 있고요. TV토론회가 있고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좀 공세적으로 이거로 주도권 토론을 끌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다가 방송이 끊어져 갖고 이렇게 또 다시 또 방송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아까 많이 들어오셨는데 뚝 끊어져 갖고 완전히 이거 배려버렸어. 예. 자, 어쨌건 말이죠. 곽상도 의원 문제 가지고 또 윤석열을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곽상도 아들, 예? 문제 보면은 곽상도 아들 50억이 끝이 아니다. 화천대유 임원도 100억가량 받았다. 이런 보도가 떴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100억 원이 뭐예요? 이게 100억 원이. 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에서 퇴직하여 거액을 받은 임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한 임원은 최근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고 퇴직했다고 합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가 전날 전격 사퇴하면서 이런 거액 퇴직금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해요. 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 이외에도 회사를 통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2020년 수익 가시화하자 퇴직 시 5억 플러스 알파를 약정했대요. 화천대유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2020년 6월쯤부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급여 체계에 따른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억 원 플러스 알파,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아파트 분양 이후 수익이 가시화했기 때문인데요. 약정을 맺기 전에는 수백만 원만 받고 회사를 떠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50억 원, 50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임원은 100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그 전에 이제 방어적인 토론에서 공격적인 토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동안 실수를 조금 많이 하죠. 물론 뭐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해왔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지가 자꾸 실수하는 이미지로 고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강력한 이미지를 심고 오늘 좋았어요. 어제 새벽에 올린 페이스북 중앙일보 인터뷰 아주 좋았습니다. 이재명 깜빵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장점이 뭐예요? 바로 검찰총장, 특수부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야 돼요. 화천대유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사람들 깜빵 보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수사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럼 모르죠, 지네들은. 어떻게 알아?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토론회로 나가야 된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임디안 뷰티니스님 감사합니다. 늘 화이팅입니다. 신혜식 대표님. 자, 8개월째. 임디안 뷰티니스님. 이거 유튜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좀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게 5027과 관련된 논란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거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 또 유승민은 분명히 또 이제 곽상도 의원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법조인들의 비리 문제를 아주 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가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나올 텐데, 윤석열 총장이 자신 있는 것도 법조인이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장동 문제 터지고, 또 아까도 보도를 좀 해드렸지만
대장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지역 화폐 문제도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건지, 이런 사회적인 악패, 이러고 적폐죠, 적폐. 적폐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제대로 오늘 설명을 하고, 또 뭐 홍준표 대표든지 아니면 특히 유승민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대로 된 질문을.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유승민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장점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김 HS님은 실수라고 하는 건 좌파들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 쪽을 이렇게 편들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를 자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캠프가 특히 그럴 수가 있어요. 아우, 총장님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뭐 그 정도는 넘겨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대로 봐야지, 문제가 있는 걸 자꾸 넘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골마갖고 터집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괜히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뭐 언어적인 어떤 그 뭐 사실 뭐 이런 장난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 장난질도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게 정말 있다 그러면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이상하게 딴 답변을 하게 되면은 계속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캠프가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잘 아는 부분으로 질문을 던져갖고 너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오늘 준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거니까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강전 이제 네 번째 토론회,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벌어지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게 될 겁니다. 이제는 뭐 앞뒤 가릴 게 없어요. 굉장히 거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4강에서 일정 부분 뭔가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난번 1차 그 예선처럼 서로 박빙 상태로 가면 안 돼요. 뭔가 좀 벌려놔야 돼요. 아직까지 2번 또 남았지 않습니까? 총 하면은 11번 정도가 남았대요. 4강전 안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단련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찬물도 들어갔다 뜨거운 물도 들어갔다 했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거라,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굉장히 재밌게 또 시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방송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또 기다리실 때 좀 지루할까봐. 지루하잖아. 이거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토론회가 2시간 이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제가 또 바로 방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 그러니까 1시 한 40분쯤 제가 방송을 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어떤 또 내용이 부족했고 어떤 점을 잘했는지 제가 또 평가를 할 거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와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내용 또 자꾸 질문해 주시는데 요거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 등 현안을 두고 네 번째 상호 토론을 벌입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오늘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이 진행되는데 대선 후보 4차 방송 토론회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회는 후보별로 9분의 주도권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차 토론회를 더 열고 다음 달 8일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방식으로 8명 후보를 4명으로 더 압축한다고 하니까요. 요거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추천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방송이 끊겨갖고 좀 아쉬워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갑자기 방송이 끊어져갖고
좀 아쉬운데 그래도 말이죠. 뭐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그 방송을 또 뭐 제 어떤 의지는 또 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전달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 주무시면 안 돼요. 늦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늦게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또 한 30분간 또 1시간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오늘 밤새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신의 한 수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특별한 보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또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 이재명은 이런 점에 있어서 강점이 있어. 뻔뻔한 거는 대한민국 최강이야, 최강. 이재명처럼 뻔뻔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뻔뻔한 거로 따지면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 이재명. 아주 뭐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이고. 이재명 천방지축 국민의힘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이가 28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대장동 이슈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고 역공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 기회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자, 진짜. 자, 이재명이는 지지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해요. 아직 바쁘게 움직이네. 이재명은 축사에서 시간을 들여 대장동 개발 사업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민간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0억 원을 공공환수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고 5년간 저지한 게 어제 당신들이다. 오늘에 와서 나보고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서 국민의힘 토건 세력 그 자체 토건 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 세력에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반대 못할 것이 아닌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이럴 데 없죠. 근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하면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갖고 화천대유는 그냥 싹 몰수시켜야 돼요. 사실상. 이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얘기했다고. 범죄 수익금. 이거 범죄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수익금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환수되는 거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환수시키는 게 맞죠. 이재명식보다는 윤석열식이 맞는 거고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기보다는 개발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들어올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는 게 맞죠. 왜 이익을 만듭니까? 안 그래요? 이 땅이 어떤 소디를 매입할 때 이거 1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럼 1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인건비 플러스해서 다시 분양을 하는 게 맞지. 100만 원에 산 땅을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뻥튀기 하는 게 이 개새끼들 아니면 무기 할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할짓거리냐고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범죄 행위를 막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호 세력, 그건 어디서 벌어지겠냐? 이재명 같은 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발언 포함해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보니까 또 자유가 좋다님, 어대윤 감사합니다. 조민정님 감사합니다. 슈퍼챗까지 이렇게 들어오네요. 대단히 감사한데. 윤석열 총장의 토론을 보니까 그동안 너무 점잖게 했어요. 방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공세적으로. 세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토론회를 확실히 매듭을 쳐야 돼요. 잘하는 거 갖고 공격을 해야지. 괜히 뭐
국방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완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홍준표 대표나 또 유승민처럼 경험이 많이 쌓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된다? 아니 그러면은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되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참모를 제대로 쓰는 사람, 참모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총장이 뭐 그런 부분도 좀 강조시키고 더 나가서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민에게 이익으로 다시 돌려줄 건지, 또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을 어떻게 깜빵에 둘 건지. 근데 이런 조사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특수통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거 강조시켜서 어떻게 이거 수사할 겁니까? 유승민한테 물어보세요. 유승민한테. 아, 제가 사실 그거 잘 모르고 그거 뭐 윤석열 총장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개발 그냥 놔둘 겁니까? 저런 범법자들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뭐 검찰총장 잘 뽑아가지고 제가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찔러버려야죠. 아니 그러면 경제 문제도 저번에 저 공격하셨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경제부 장관 아주 훌륭한 분 세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예, 이러면서 공격을 하란 말이에요. 왜 대장동 개발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자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공격을 하십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공세적으로 유승민 얼굴 시뻘개질 수 있도록 확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사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조건 대장동 개발로만 막 밀어붙이는 거야. 잘 모르는 부분들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 유승민이 뭐 수사의 숫자를 알겠어요. 그런 거를 밀어붙여야 된다. 오늘 아마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이고 최윤실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이제야 감사 인사를 하네요. 정권 교체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세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해야죠. 이렇게 또 큰 금액 들어오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 하여간 그런 거예요. 아니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야. 지금 또 이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작객 5027, 5015, 5027 이후에 만들어진 게 5015 아닙니까? 5015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면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작게 5015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건 당연하게도 한미의 대통령이 서로 전화해서 상의를 하는 게 먼저 하는 행동인데 그건 다 결정돼 있습니다 해버리니까. 근데 그 뭐 토론에선 그럴 수 있어요. 잘한 건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인데 작게 5015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서 먼저 기습작전 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그냥 하게 놔둡니까? 대통령끼리 통화를 해서 서로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은 그럼 미군이 시키는 대로 가서 다 총알바지가 됩니까?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오늘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재밌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 굉장히 윤석열 총장 이를 갈고 나올 거예요. 대장동 문제는 예전처럼 그냥 웃으면서 허허허 실실 이런 작전이 아니라 굉장히 세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좀 함께 좀 시청을 해주시고 저도 또 계속 보고 어떤 게 또 핵심인지 맥락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제가 한 10분, 20분 더 하고, 30분이 딱 되기 전, 한 10분 전에는, 여러분들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오늘, 맥주도 한 캔 놔두고, 그리고 오징어도 하나 놔두고, 아니면 치킨도 놔두고, 그 월드컵 경기 보듯이 시청하시면 돼요. 홍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 내복 입고 나와서 보시고,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려견들 옆에다 같이 함께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쵸? 유승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한교안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부정선거 시위 많이 나가셨으니까, 예, 그 검은 우산, 블랙 우산이라고 그러죠? 블랙 우산, 검은 우산 쓰고 막 응원하고, 뭐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이거를 집에다가, 토론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방청객 없으니까 이게 보여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슈퍼스타 K인가 아니구나. 저기 뭐지? 트로트 경선할 때 이렇게 뒤에 화면 보여주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 예.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 빨간 내복 입고 나오면은 덥겠다. 그죠? 예. 빨간 빤스 입고 보세요. 빨간 빤스. 가족끼리 빤스 입고 보는 건요 그러나? 하여튼, 예. 윤석열 총장 반려견, 그리고 황교안 대표 블랙 우산. 집에서 우산 써도 상관없잖아. 그쵸? 예, 이렇게. 재밌게 하시란 얘기지, 재밌게. 예. 근데 요즘 홍준표 대표는 빨간색을 버렸어요. 빨간색을 버렸어. 그러면 안 되겠다.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는 빨간색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는데 요즘 빨간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잖아. 역선택 받으려고 민주당 색깔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그러네요.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예, 월드컵 때 입었던, 월드컵 때 입었던, 빨간색 입고 나오시면 돼. 오늘 테레비 보실 때 맥주 하나 딱 놓고, 빨간색 내복보다는. 그쵸? 되게 재밌겠다. 근데 여러분들, 월드컵 티셔츠 다 갖고 있나요? 대부분 버렸을 것 같아. 저도 있었는데 버린 것 같고. 야, 이게 참. 근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저는 있었는데 버린 것 같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여튼, 빨간색, 보시면 되고. 윤석열 총장은 마스크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상징성 있는, 강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집에 강철 냄비, 무쇠솥 들고 윤석열 무쇠솥을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여튼,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오늘 토론회 끝나고, 이제 4강 끝나고, 이제 결선에서 한 명으로 정해지면 우리 원팀이 돼야죠. 서로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요걸 하다가 맥이 끊겨갖고, 그때 많이 보셨는데, 맥이 끊어져 버렸어. 예. 요거. 나갔던 분들이 다시는 안 들어오더라고. 이상해. 유튜브는. 다시 들어오면 좋은데. 요건데, 여기 오늘 이 보도를, 빨리 저 메이크업하고 대기실에 있을 텐데, 요거를 갖다가 문자로라도 딱 보내줘서 질문하면 좋을 거예요. 예. 자, 단독 경기도 이번엔 4조 원 지역화폐 의혹, 대행사 코나아이 세금을 7,500억 원이나 처먹었다고 해요. 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4조 원 넘게 지역화폐 운영을 담당하는 업체 코나아이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상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나아이는 2018년도 12월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후에 급성장을 해갖고 190억 원 정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낙전 수입을 받아갖고 또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무려 190억 원을 갖다 벌어들였다. 근데 이 코나아이가요, 2020년 흑자 전환까지 4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8년 12월 기준 매출액 89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 1200억 원, 지난해는 1300억 원으로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후 사세를 급속히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화폐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 경기도가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운영한 지역화폐 금액은 8월 31일 기준 3조 1,198억 원이고 올해 말까지 추가 발생될 금액이 4조 6,53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4조. 와, 여기 낙전 수입만 처먹어도 엄청난 거예요. 코나아이와 경상원의 채용비리 의혹은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제351회 임시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코나아이와 경상원을 오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 이게 법인장이라고 하네요. 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상원 임시이사로 임명이 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빗대 일자리 투기가 벌어졌다.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야 이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자, 이게 난리가 난 게 또 코나이는 상임이사인 B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모씨로 신씨는 2017년 8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채용 특혜 시비가 또 불거졌다고 합니다. 신 씨는 성남시 민원인 김사랑 씨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모욕죄로 재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사랑 씨는 이 지사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인물인데요. 신 씨는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개편안에 반발해 이 지사가 단식 농성장에서 이 지사에게 467억 원의 행방을 물으면서 1인 시위를 하던 김 지사에게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하며 모욕죄를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신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같은 해 선고 유예됐다고 합니다. 신 씨는 성남시 시청에 그런데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 2019년 1월 코나이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 아주 그냥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국민 세금 갖고 퍼주기 잔치하면서 이 기사 굉장히 긴데요. 예. 퍼주기 잔치하면서 완전 난리치고 헤쳐먹었다는 건데 이거 이제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대로 밝혀야지. 자, 그리고 가정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선별적으로 도움을 줘야죠.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선별적으로 안 주고 보편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낙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은. 국민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은 자 내가 정권 잡으면은 부정부패 세력 다 깜빵에 쳐넣겠다.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 부정부패 세력 지금 집값이 올랐지만 사실 또 이분들이 살 때 비싸게 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마음을 좀 해소시켜주고 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점을 오늘 극대화시키는 토론을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오늘 좀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예. 10분 남았네요. 10분. 아유 10분. 아우 긴장돼. 아우 긴장돼. 저 그래 치킨 사놨어요 치킨. 예, 저도 치킨 사놨어요. 치킨 하나 사놓고 술은 끊어가지고 술은 안 먹고 치킨에다가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서 저도 시청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송 끝나고 10분 후에 저희 예고 걸어 놓겠습니다. 예고 걸면은 또 오늘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는지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분 남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고 방송 이제 시청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요. 요거 광고나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 광고 주들이 왜 광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좀 민망한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 하나 올려고 광고 방송. 예, 배추김치 여러분들 이게 국산김치예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너무 맛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배추김치 특히 이 중국산이 많은데 김장철까지 여러분들 준비했다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메기떡 제주 오메기떡 너무 맛있죠. 제주 오메기떡 이것도 지금 난리예요. 예. 제주 오메기떡도 여러분들 지금 요 박정희 대통령이 에코백을 드리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서 드시면 쫄깃해요. 어르신들 아침 간식 대용으로 좋은데 이 팥소가 국산이에요. 다른 데 다 중국산이거든.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50개에 39,000원, 40개에 42,000원. 하여튼 여러분들 제주 특산품 제주도에서 올라갑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제주도 특산품으로 아침 간식 대용으로 너무 좋다는 거 주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빨리 준비해 갖고 TV 토론 보고 여러분들과 또 방송 끝나자마자